안녕하세요. 10월 25일 오늘이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HLB는 하루 만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속 우하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36,000원대도 위협을 받고 있었죠. 끝없이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서 관망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 미증시가 큰 상승을 했고 그의 동조화 현상으로 월요일 급등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종가는 39,150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25일이죠. 일제는 11월 초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죠. 미국에. 그러나 금리 인상에 그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주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드렸었고 다행히도 미국의 시장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금리가 이제 4%대 그리고 11월 초 0.75 12월 달 0.5%의 빅스텝을 올리게 되면 5%대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초토화가 되겠죠. 모든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영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 이상의 끝없이 금리 상승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어제 기사를 보니 50조 원을 증시 자금에 또 투입한다. 그런 이야기는 과거 수십 년간을 저는 봐왔지만 그렇게 증시에 자금력이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증시 부양책으로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체감으로는 저는 그 수십 년 동안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점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주가의 바닥권에서 서서히 등장을 하고 몇 개월이 서서히 지나면서 그러한 것이 금융시장에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는 하향에 멈추는 그러면서 개별적인 종목들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그동안의 HLB를 보게 되면 39,150원 이 정도의 모습의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한 번의 상승을 5.7%를 하면서 종가 41,200원에 마쳤었지요. 10월 18일 날 지난주입니다. 오늘 어제에 또한 5%대 정도가 상승을 했었죠. 종가상으로 6.2% 39,150원 여기에서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68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었고 이때는 68만 주 거래량은 큰 상승은 아니네요. 비슷비슷한 전일 지난 금요일과 유사한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장은 많은 상승을 보였었죠. 다우존스는 1.3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31,500포인트.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그렇게 빠지지를 않았어요. 지난해 2021년에 12월에 본다라면 12월 정도 말 36,900포인트, 즉 37,000포인트라고 한다면 31,400포인트, 고점 대비 이 저점. 현재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다우존스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28,660포인트를 찍고 아직은 이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추세의 전환의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추세의 전환의 모습이 나올성 싶었지만은 그 근방에서 다시 경제적인, 금융적인 그런 여건에 의해서 다시금 이 앞전의 저점을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때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과 변동을 보이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횡보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겠고, 기업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재편되면서 주가의 움직임, 수급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우존스는 이렇게 큰 폭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37,000에서 31,500이라고 한다면 얼마 빠지지 않았죠. 20 몇 % 정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스닥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19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이 다우존스는 상당한 조정이 보였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곳 16,200포인트에서 상당한 깊이, 골이 상당히 깊었죠. 14,500, 500포인트까지의 저점을 이렇게 보여줬으니 말이에요. 상당한 폭이 그동안에 2013년 10년 동안을 이렇게 본다라면 2020년도에 하락폭이 깊었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나올 때쯤입니다. 요때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잠시, 그러나 2021년도에서부터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내리는 것이 사실이죠. 고점 16,200포인트를 찍고 10,000포인트 초까지니까 대략 38% 정도가 지수 조정을 보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보일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번 주에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HLB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11월 1일에서 2일은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8%,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은 2%, 0.75%와 12월에 0.5%를 하게 된다라면 미국 국채 금리는 5%대를 넘게 되니까 금리 인상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쩌면 홀딩 시킬 수도 있습니다. HLB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세포치료제 임상 이상이 빠르면 금준에는 일단 지나갔고요. 그러면 10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이번 달에 해봐야 이번 주나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최종적인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 달 11월 17일에서 20일 날, HLB 유상증자 12월 1일에서 2일, 연내 선낭암의 NDA 신청, 그리고 간암의 NDA 신청,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 50조 원 플러스 알파 공급에서 증시가 숨통 트이나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곳에 공감을 합니다. 50조 원을 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방어 차원으로 하는 건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랜 동안에 느낀 경험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국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 12월에서는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추는 속도 조절론이 서서히 부각이 나오는 것, 당연한 시간의 결과이죠.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다음 주.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는 시장은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위축될 상황은 되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고,
연준 내의 매파적 신호, 통화긴축 신호 인사로 분류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다. 늦추는 것은 벌써 조금 빠른 감이 아닌가. 어쨌든 연준의 의장 파월 의장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0.25% 이 정도씩 움직였으면 이렇게 연달아 3번, 4번 0.75%를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키면서 금융시장을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원히 0.75%포인트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도 급격한 금리 인상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대단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을 시켰었죠. 또한 어제의 특이성은 노토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뜬금포 없이 말입니다. 낙폭과대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상한가 잔량도 뭐 180만 주 정도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조금 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토스는 사람의 질병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물질을 테스트하는 비임상 CRO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어제 뜬금없이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 배경이나 매수세를 이끈 이슈는 특정의 이슈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한편 HLB 미국 자회사 이뮤노 테라퓨틱스 교모세포 중에 세포치료제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회사 이뮤노 테라퓨틱스 교모세포 중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노토스가 상한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HLB도 상당한 HLB 그룹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죠. 6.24%라든지 말입니다. 이제 일봉상에서 5일선을 몸통 골든크로스에서 4만원대가 좀 더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도 조금씩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벗어나는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좀 있겠고요. HLB 어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워낙에 공매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어제는 평균가가 38,900원, 잠시 5%대에서 좀 눌림의 역할을 공매도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도를 멈춘 그러한 거래량을 보세요. 공매도 수량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대차와 상환이 HLB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였죠. 어제도 13만 9천 주가 대차가 나오고 상환은 16만 4천 주, 전일 29만 주, 30만 주 뭐 이렇게 현재 HLB 대차 잔고는 1563만 9천 주로 이렇게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 상황을 보면요. HLB 생명과학은 어제 공매도가 14,000주 거래가 되지 않았죠. 최근에는 5만 주, 6만 주 정도가 나오다가 어제는 공매도의 평균가가 12,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대차 상환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차 잔고는 1,300만 주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의 수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 외국인이 이틀째 상승을 시킨 모습이고요. HLB 연기금이 궁금하네요.
HLB 연기금은 어제의 관망의 모습을 했고 외국인은 11만 주 사들였습니다. 기관 특히 금융투자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부분 17만 주를 사들였고 투신에서는 16,461주를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토스의 수급을 본다라면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연속 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외국인의 현재 노토스의 현재 외국인의 보유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토스 100만 주 정도 있네요. 1.56% 정도. 최근에 외국인의 보유중이 4%대도 있었는데 이제 1.5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100만 주 한때는 4%대까지 보유해서 지금 100만 주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미국의 시장을 본다라면 또한 글로벌 시장, 유럽 시장도 본다라면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서서히 전쟁도 그렇게 오랜 동안 이끌어갈 수 없겠죠. 겨울이 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은 대단히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고요. 협상 테이블은 점차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 우리 시장 역시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어서 48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지속이 되다 5%대가 되기 때문에 또 뭐 어디서는 6%대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권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서 증시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용잔고는 조금 늘었네요. 16조 원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신용이 늘어나면 좋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활황세에서 잠깐 쓰는 것이죠. 유가를 보겠습니다. 배럴당 85달러의 거래가 되네요. 그리고 환율 1440원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인 모습 서서히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다만 환율이 많이 높다는 것. 일단은 1300원대로 환율이 다운이 되어야 수출하시는 그러한 기업에서가 재무적으로 많이 수익성에서 안정이 될 텐데 말입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HLB를 한번 살펴봅니다. 1년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저점과 고점의 대략 중간 정도의 현재 39,150원에 위치하고요. 최근의 모습만 확대해서 본다라면 최근의 모습을 본다라면 이곳이겠네요. 최근에 9월 말부터 본다라면 이곳은 대단히 강하게 유지를 하는 39,000원, 4만원, 39,000원 지지라인에서 이곳 정도면 사도 된다라고 그랬었죠. 어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68만 주 나오면서 39,000원에 안착된 모습인데 오늘은 과연 39,000원을 지나서 4만원대에서 안착이 될 것인지 최근의 모습은 41,000원을 돌파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41,000원을 올라갈라 치면 이렇게 저항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000원 지지, 최근에 36,000원을 위협해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해서 여기 지지 라인을 돌파하고 또다시 39,000원이 지지가 되면 됐지 않나. 따라서 39,000원 이제 요것에 하회한다라면 여전히 매수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요일 유럽 또는 미국 시장의 동조화로 금리, 증시 50도 투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본업에 충실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